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주관제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관제센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오전 8시 55분, 침몰하던 세월호가 처음 조난 신고를 보낸 곳은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를 받은 직후 제주관제센터는 8시 56분 제주해경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진도관제센터에도 유선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9시 5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박과 진도관제센터에서 들을 수 있는 VHF 무선전파망인 공영채널 16번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해경한테 통보했고요. 또 저희도 이제 진도 VTS랑 완도 VTS도 통화 중에 있으니까요. 좀 다시만 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진도관제센터는 9시 7분이 돼서야 사고 주변 내역을 지나는 선박에 16번 공용 채널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와 진도관제센터의 이 같은 허술한 초기 대응을 살피기 위해 검경합동조사본부가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관제센터 내부의 CCTV 영상과 교신 내용, 항적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세월호가 출항한 이후 계속 제주관제센터와 연결하는 12번 채널을 사용한 만큼 항해 도중 또 다른 교신 기록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압수수색한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휴일이나요? 네. 근무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호가 공용 채널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또 은폐하고 있는 교신 내용은 없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제주 지역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제주시 체육회관 2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오전 9시에서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안산 지역 합동 연결식 당일까지 운영되며 17개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별로 한 곳씩 설치됩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만들어낸 동네 도서관이 부산에 문을 열어 화제입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과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부산문화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과 독서 공간, 독서실처럼 만들어진 아담한 열람실.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연 노을 나룻길 작은 도서관이 200제곱미터로 규모를 3배 확장하고 17,000여 권의 책을 갖춰 재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오직 주민들의 힘만으로 한 달 동안 확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서관 확장 공사에 든 비용 2,300만 원도 주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와 가구점 대표 등 마을 주민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고 도서 분류에도 직접 참여해 정부 지원 없이 재단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단 주민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베풀 수 있는,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화이라 생각하고 정말 기분 좋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지자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하단형 주민들이 이렇게 큰 힘을 보태줘가지고 이런 결실을 맺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진정한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 수가 110여 개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에서 노을 나룻길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곳곳에서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인을 겨냥한 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며 허가도 받지 않고 숲을 통째로 베어낸 개발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했던 삼나무 숲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나무는 줄잡아 수백여 그루. 훼손된 산림 면적도 수천 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나이테를 살펴보니 대부분 최소 3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이곳은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그동안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곳인데요. 개발업자가 배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서면서 이처럼 나무를 베어낸 것입니다. 업체 측은 이곳에 중국인을 겨냥한 고급 주택단지를 지을 예정이지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자 배수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1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벌채 허가만 받아놓고 숲을 통째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긴 배수지 짓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배수지는 다 저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면서 서귀포시는 무단 벌채가 이뤄진 지 10여일이 지난 뒤에야 주민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부모님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현장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라진 숲을 어떻게 복구할지 마땅한 대책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다음 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 지역 43개 읍면동 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3,500여 곳을 설치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밤사이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203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표산과 서기, 성산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길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낮까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한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18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약간 더 낮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14도, 한림과 고산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역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성판악의 기온 12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산간에는 어제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18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흐리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내년 2월까지 15,000마리 포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고 66명의 포획단을 구성해 까치 포획에 나섰습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만 까치가 수만 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시는 2011년부터 까치 포획을 시작해 지난 3년 동안 5만 2천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4회 들꽃 수채화회 정기전시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연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강명순 작가의 18번째 개인전 내 삶의 연꽃이 피는 순간을 5월 21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6월 7일까지 마련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마련한 올해 첫 특별전시회 빛의 예술 나전칠기가 6월 15일까지 열려 다양하고 화려한 나전칠기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국구상미술 원로작가회 제주전시회가 30일까지 현인갤러리에서 열려 회원작가 20명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극단 세일에는 치매에 걸린 신부와 밥밖에 모르는 식복사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밥 공연을 30일까지 저녁 7시 30분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제3기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무료 과정을 마련하고 다음 달 9일까지 4가지 과정별로 2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주식회사 거성에서는 옥내외 광고물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2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3국에 222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이 어제 제주 한라대학교 유치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어제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의 강연과 노란 리본 달기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374건으로 이 가운데 267건이 아동학대로 밝혀졌고 중복학대와 방임이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마늘 수확을 비롯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합니다. 알선 창구는 각 읍면동 지역 농협별로 설치되며 특히 서부 지역 마늘 수확 작업을 돕기 위한 사회단체 참여 신청 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